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3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개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임수가 미월에 태어난 걸 공부했고요. 오늘은 개수가 미월에 생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수라고 하는 건 똑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그냥 통칭해서 인간으로 보지만, 이걸 갖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에 해당되는 여자가 있듯이 물이라고 하는 수도 양수와 음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성향 자체도 음수와 양수는 서로 다르죠. 음수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럽다라고 보면 되겠고, 작은 물이죠. 작은 물이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 청징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을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게 십천간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마도 이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에 버금가면서 또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맑고 깨끗한 거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은 것이고요. 그죠? 물이 약간 탁하다거나 부유물질이 있다거나 하면 먹을 수가 없겠죠.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반지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지, 보석, 주옥 내지는 옷과 같아요.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 역시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개수 일간의 특성하고 신금 일간의 특성이 약간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러운 걸 본다거나 약간 탁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신경이 좀 까탈스럽고 예민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수 일간이고, 또 신금 일간의 그러한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 일간 자체도 물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것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은, 개수에 비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큰 강호수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호수는 아무리 맑고 깨끗해봤자 정화수와 같은 개수만큼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개수가 있는데 왕한 임수가 옆에 있게 되면은 개수가 임수에 의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강 옆에 옹달샘이 있어요. 그 옹달샘은 사람이 먹을 수도 있을 만큼 매우 깨끗하고 시원한 그런 청량수와 같은 그런 것인데, 강이 넘쳐서 그 옹달샘을 갖다가 덮치게 되면은 그 옹달샘을 먹기가 좀 어렵죠. 바로 그런 거예요. 개수라고 하는 건 맑고 깨끗한 것인데, 왕한 임수가 있게 되면은 뭐예요? 개수하고 임수하고 서로 섞이게 된다라고 하면 개수의 맑고 깨끗함이 오히려 임수로 인해서 좀 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죠. 자, 개수의 특징 뭐예요? 청징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임수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라고 했냐면, 임수는 충분한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안샤 때 물 방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위쪽 시안샤 댐 위쪽에서 물이 이제 유입되는 건데, 초당 6만 제곱미터인가 6만 입방미터인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국제 수영장이죠. 국제급으로 만드는 수영장 그거 24개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인데, 그게 1초당 그런 물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어마무시한 그런 양인데, 그 물이 만약에 어떠한 제어 장치도 통제 장치도 없이 흘러가 버린다고 하면 그 하류는 거의 물에 잠겨서 큰 재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토를 임수 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수는 무토 이런 거 쓰기보다는 뭐 토가 있으면 오히려 간목으로서 토
토를 제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금으로서 생조해 줘야 되는데 경금보다는 신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 이거는 말씀드렸죠. 개수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거칠고 투박하고 녹슨 금보다는 신금처럼 맑고 깨끗한 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더 공력이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수일간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춥기 때문에 또 병화로서 또 조우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신금을 쓸 것이냐 간목을 쓸 것이냐 아니면 또 병화를 쓸 것이냐, 이 선후 관계는 어디에 달려 있다? 월령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을 먼저 쓰는 것이고요. 개수가 4, 5월 같이 화가 왕할 때는 수하고 금을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 신유월,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왕하고 금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화를 먼저 쓰는 것이 기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죠?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금이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자, 또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은 아니고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서우의 남방이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거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름이면서 늦여름이기 때문에 미월은 그래도 좀 열기가 가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은 뜨겁고 고온하고 건조한 그러한 기후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간에 따라서 고온 건조한 것을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물이기 때문에 애지간히 물이 좀 말라도 임수는 큰 호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마르고 건조할 필요는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개수는 작은 물 우로수와 같다는 개수는 우로수와 같게 보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거나 조금만 날이 뜨겁거나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개수는 금방 매몰되거나 금방 탁해지거나 금방 개수가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월의 개수는 신약하고 살왕한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또 뭘로 나눠진다? 하반월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지는 기준은 보다, 그렇죠, 대서절을 기준으로 해서 대서 이전은 상반월로 보는 것이고요, 대서 이후는 하반월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상반월 하반월로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무턱대로 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글자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그 기후의 특성 자체는 5월과 같은 것이고요. 이제 하반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열기는 조금 누그러들고, 이때부터 하반월 대서가 지나면서 금수가 진기하게 되겠고, 그야말로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배합하는 것이 좀 달라요. 5월의 개수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운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해 주는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비경겁제인 수를 같이 써야지만 5월에 개수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월의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5월과 동론하기 때문에 금수를 같이 써야 되는 것이 맞겠고, 만약에 지금같이 하반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수가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내적으로 세력이 있고요, 금이 있다고 하면 그 금도 하반월에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으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은 괜찮은데,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하고 화는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수를 별도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이 있어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어떻게 돼요? 제해 주는 것으로 배합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것은 상반월은 5월과 기후가 같고, 하반월은 금수, 약간은 신월 쪽으로, 가을 쪽으로 같기 때문에 금수가 진기하는 것으로 봐서 5월은 금수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 하반월은 금목으로 배합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 지금 하반월이니까 신금 같은 것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게 되고요. 만약에 토가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이 토가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고요. 꼭 이렇게만 사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칙론적으로 사주가 배합이 되면 그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사주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 흔하면은 뭐 다 대통령하고 다 장관 차관하고 살겠죠. 그죠?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면서 오늘의 명식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 개수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면서 음토가 되죠.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음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칠살이죠.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미월은 토가 당령했기 때문에 토는 굉장히 왕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절대양,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신약하다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살중도 문제가 되겠죠. 살중한데 신약한 것이 문제죠. 그죠? 살이 중하더라도 일간이 왕하면 살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일간이 약해서 살을 감당하지 못하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병, 도적, 적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살이 많으면 질병을 크게 앓는다거나 또 여자 같은 경우는 관살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죠. 데이트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도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예요? 여타 관제구설 송사 같은 것으로서 좀 피해를 크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이 있을 때는 일단 일간이 좀 왕해서 왕한 관살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관살이라고 하는 것도 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살인상생하게 되죠. 살인상생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금이 있다 내지는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바로 개수를 직극 토국수하지 않고요.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게 되니까 이 토가 일간을 바로 극하지 않고 통관시켜서 개수를 갖다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신금이 용신이 되죠. 그래서 살인상생하게 되면 관살이 있다 하더라도 칠살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에는 중요한 것은 신금이 있느냐 없느냐 경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놓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의 명식 일지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개요일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약할 때는 양금보다는 은금이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은금으로서 생수해 주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거 일간이 임수였을 때는 이 자수가 양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인. 근데 음간은 양의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월에 태어난 개수가 일지의 유금의 생조를 받고 이건 통근은 되지 않지만 생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는 자의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겠죠. 자, 다시 월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고요. 연간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경금 약한 경금이 아닙니다. 또 이 연지 밑에 자수가 밑으로 갔다가 윤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도 금을 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반어린 미월의 하반어린 비월에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뭘 잘 살펴야 된다? 삼복생한이 되는지를 꼭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뜨거운 여름 삼복 더위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게 되면은 매우 한습하기 때문에 한기 즉 차가운 한기가 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습하기 때문에 좀 목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즉 옛날로 따지면은 옛날에 연탄불 같은 거나 아궁이에 장작됐을 때 여름 같은 데 장마가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되게 되면은 방안 자체가 눅눅해지고 꿉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탄불이라든가 밑에서 장작을 떼우게 되면 한습함이 싹 가시게 돼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시를 어떤 생시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사주가 좋은 사주도 될 수 있겠고 조금 그렇지 않은 사주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하면서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고온건조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상반월이냐 하반월이냐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만약에 지금이 이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사주에 화토가 많으면은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뜨겁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근데 하반월일 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상반월인 경우에 금수가 좀 어느 정도 많다 하더라도 크게 한기가 생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주 명식은 하반월이면서 사주가 금수가 너무 많죠. 한습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시에서는 좀 목이라든가 화를 얻어서 조후, 좀 한기를 없애주는 역할이 필요하죠. 물론 아무리 한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자축월의 겨울처럼 뭐 꽁꽁 얼 정도는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온기는 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오지 말아야 할 생시들이 있어요. 그죠? 한기가 생겨서 그게 어떤 거냐면 임자 개축시, 그 다음에 병진시는 좀 변론으로 하고요. 경신, 신유시 내지는 개유시 같은 임술시도 제가 봤을 때는 술토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술토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자 개축, 경신, 신유, 임술 개해가 되면 이 사주가 한습한 그러한 사주인데 다시 한습해지죠. 임자시가 되더라도 다시 자수의 임수가 오기 때문에 미토 하나 빼고는 다 뭐예요? 금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뭐 이걸 종격으로 볼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령 자체가 미토이기 때문에 절대 종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개축시면은 지지로 축토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한습하지 뭐 한습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유금과 축이 같이 있게 되면 뭐예요? 유축 반합이 되죠. 유축, 이것도 금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축미충으로 보는데 이거 축미충이 아니라 유축이 그냥 준삼합으로서 금을 만들어낸다라고, 그 앞에서 금이 된다라고 보면, 금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예요? 이 경금이 뿌리를 얻게 되겠고, 사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중 정합 빼고는 다 한습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신, 신유시 마찬가지고 개유시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뭐 임술시를 한번 볼까요? 임술시. 자, 임술시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준방합은 되지 않아요. 준방합은 되지 않는데, 자, 토가 2점 있다 하더라도 자수가 있고요, 유금이 있고, 참관으로 임수, 개수, 경금 이렇게 되게 되면 미중정화, 술중정화 이 2개의 화 가지고는 여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조후 따뜻하게 내지는 한기를 제거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물론 이제 임신개유시, 신유, 개, 임자시보다는 임술시가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역시나 삼복생환이 돼서 한기가 되는 것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갑인시 같으면은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수의 기운을 간목이 설기시켜주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어요. 물론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하면 더 좋겠지만 뭐 암장되어 있는 것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장되어 있는 것을 취용할 때는 운이라도 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좀 인출돼서 좀 화의 기운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 좋을 수는 더 좋겠죠. 그래서 아까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거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했죠. 이거 묘유충되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병진시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뭐예요? 하반월이죠. 하반월이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이 그렇게 왕하지 않고, 또 일지 있는 유금하고 진유, 합금하게 되면 다시 금이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죠. 당연히 경신, 신유시, 임자, 개축시보다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역시나 운세로 대운이 얼룩을 해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오기미시는 좋을 듯 나쁠 듯 하지만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하는 건 좋지 않은 것이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도 사유회금하는 것 잘 살펴본다라고 하면 화가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자 개축, 뭐 경신, 신유치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죠. 그죠? 이렇게 경중을 한번 따져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